요 사례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즈업이라고 하는 그 영림원에만 있는 그 솔루션으로 그 작년에 그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화학업종이고요. 그 하나의 그룹사고 하나의 계열사는 한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계열사로 롤아웃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회사가 완료된 형태입니다. 이 회사의 케이스는 이제 그 화학업종이다 보니까 ISO 9001 그 품질 인증을 한 10년 전부터 받고 있고요. 그리고 14001 환경 인증을 받는 어떻게 보면 다큐멘테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인딩해서 문서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높은 프로세스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시스템 따로, 업무 매뉴얼 따로, 일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사 이제 그룹 회장이 야 프로세스하고 룰하고 시스템을 좀 일체시켜봐, 3일체 시켜봐. 이래서 고객이 이제 RFP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툴로 저희가 뭐 ISO 전문 툴은 아닙니다만 그 문서상에 있는 그 매뉴얼을 프로세스를 직접 시스템에 저 ERP 메뉴에다 그려서 넣습니다. 굉장히 한 200개 정도 프로세스가 나오고요. 업종별로.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마우스 갖다 대게 되면은 어떤 거는 수작업, 어떤 거는 ERP 화면, 어떤 건 타 시스템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ERP 화면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또 이 하나의 그 액티비티의 그 업무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좀 밑에 볼 수 있는 첨부 파일도 올라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검색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 포털에서 임원이든 직원이든 신입사원이든 이제 매뉴얼 보고 시스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마우스만 갖다 대고 클릭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타부서에서 볼 수 있고 ERP 화면으로 접속도 할 수 있고 관련된 업무 문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털을 꾸민 거죠.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한 1년 좀 넘은, 1년 반 정도 됐네요. 이렇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역시 뭐 임원들이 보고 이런 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ISO 문서를 넣고 프로세스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는 품질기획팀이나 담당자들은 죽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파일럿이 됐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BPM이나 여러 가지 툴들이 좀 안 된 이유가 심지어는 뭐 그 격리 여직원이 커피 타는 업무까지 다 그 업무가 될 수 있죠. 그런 걸 다 프로차트를 그려서 방대하게 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옛날 BPM 업체들이 얘기했죠. 그건 내 업무가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하니 봐라. 자랑하는 거였죠.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그런 걸 그리고 하는 것도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영림원에서는 그 이런 어떤 마치 엑셀처럼 그 실제 프로세스명과 거기에 업무 단위, 액티비티를 입력하고 그 위치까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괄로 등록을 하면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드로잉 개념도 되지만 BPM처럼 실제 가장 익숙한 엑셀에다가 일괄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막 입력을 해서 또 변경이 되면 또 그냥 고치는 거죠. 엑셀이 제일 익숙하시니까. 근데 그런 어떤 MDM 형태로 했을 때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 툴로 저희 좀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담당자들의 어떤 그 유지 보수성도 저희가 좀 보완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자산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지하철 노선도처럼 이 자산화된 것이 나한테 내가 이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업무 뭐냐 그것이 시점이 저한테 중요한 업무들이 날라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알람 기능을 통해서 몇 개가 나한테 업무가 왔습니다. 띡 와서 그걸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실행한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포커스가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 일을 다음 사람이 누가 할지를 우리는 담당자끼리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 중견기업들은 더 잘 알죠. 그 사람한테 내일이 끝나면 이건 다음 사람 누구한테 가야 돼. 담당자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는 그 사람 얼굴도 뜨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시간 내에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지연됐다, 몇 시 몇 분 했다 이런 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런 형태의 아까 이제 단순히 BI의 레포트라고 그랬는데 KPI들만 보는 레포트가 아니라 그러한 실제 일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실제 진행 상태라든가 업무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BI 차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통계들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그 사례와 그걸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K그룹에 실제 했던 그 사례고요.
그 왼쪽에 보게 되면 그 회사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이건 전 직원이 다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돼서 아, 이 뭐 영업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업무에 대한 순서. 우리가 보통 그 업무 매뉴얼이죠. 매뉴얼이 이렇게 ERP 로그인하면 보이는 겁니다. 쭉 보고 여기 이제 보면 요 색깔로 된 건 요 모니터링으로 된 게 이제 ERP 화면인 거죠. 이런 건 이제 수작업이고요. ERP 화면을 클릭하면 영리원 ERP로 바로 가서 영리원 ERP에 대한 업무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로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페이퍼로 됐을 때는 내가 뭐 ERP에서 내가 어디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회사, 다른 부서 업무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출력을 하면 A4 용지로 마치 프로젝트 산출물처럼 매뉴얼처럼 줌인 줌아웃 되고 A4 용지로 거꾸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거 출력해서 바인딩하면 거꾸로 또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되고 여기 이제 검색 버튼은 요거 이제 그 회사 그룹 회장님이 딱 하나 요구한 건데 야 우리 회사 프로세스 너무 많어. 폐기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업무가 어디야? 딱 자연어 검색을 하면 폐기물자 들어간 업무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 쭉 내려보면은 아, 이 업무에 폐기물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걸 찾은 거죠. 클릭하게 되면 야, 그 업무가 어떤 업무야? 그 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화면 덤프까지 들어가 있죠. 그 매뉴얼에 대한 사실 굉장히 어떤 이 시스템 매뉴얼이 아니라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업무가 실행됐을 때 그 프로세스에 지금 프로세스 하나가 좀 하나의 업무가 좀 지연되고 있다. 누가 지연되고 있냐? 클릭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얼굴이 뜨죠. 클릭하게 되면은 이 업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붉은색 계열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연된 거네요. 요거 이제 실제 이 사람한테 던져진 시간 거기서 몇 시에 이걸 했고 몇 시에 못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사례는 아니고 현재 저희가 이제 좀 레커멘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포털로 만약에 구현한다면 이 좌측 부분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조영업이라고 하는 영업사원이 팀장이네요. 팀장이 내가 이제 수주 입력을 영업팀장이 수주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나한테 그게 와 있는 거죠. 그럼 수주 입력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입력 이제 품목을 넣고 확정 딱 누르고 내 업무를 봐버리면 그 업무가 사라지죠.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상은 이제 그 문영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그 업무가 날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수주 입력한 내용이 조 팀장이 한 내용이 문영업한테 다음 케이스로 와 있죠. 나한테 아, 이 프로세스상에도 지하철 노선들은 와 있고 내 업무가 와 있죠. 클릭하면 아 이제 그 업무 요청한 것이 나한테 와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이제 반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려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영업의 업무가 사라지면서 앞에 그 조 팀장이 나한테 입력했던 내용으로 가보면 다시 그 업무가 롤백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도 가능하고 입력도 가능한 이러한 형태의 그 중요한 업무를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림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연됐는지 아니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BI 차트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컨텐츠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뭐 저희가 그 뭐 평가나 저희 뭐 KPI나 우리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 같이 뭐 정성적인 그런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영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합니다. 뭐 주간 보고라든가 월간 보고 이러한 것들도 입력을 해서 우리 팀 외에 전사적으로 다른 팀에는 어떤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뭐 포털에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포털에서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예, 동영상은 이렇게 좀 스킵하도록 하고요. 다시 발표자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뭐 마케팅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월드베스트 솔루션이라는 그 정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로 앞에 설명한 그 지니어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의 기반이 저희가 확보가 됐죠. 지금 1년, 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 GCS라고 하는 또 정부 투자 우수 중견 IT 업체한테 주는 투자금을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2단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80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선정되는 5.4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 저희가 GCS 버전의 대업그레이드 또 작업이 정부 투자금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림인데, 앞에서는 좀 2년 뒤의 미래 얘기죠. 사실 이제 컨텐츠 싸움입니다. 저희가 ERP에 이 기능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대동소이하고요. 앞에 BI가 있느냐, 워크플로우 엔진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업체별로. 하지만 컨텐츠를 뭘 보여줄 것이냐고 하는 부분들은 SAP나 오라클도 지금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림원에서는 지금 한 2년, 거의 한 1000여 개 업체를 하면서 저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런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자산, 그걸 비즈업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에세트하고, 소화 기반으로 에세트하고, BI를 통해서 포탈을 구분하고, 또 하나는 통계 패키지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정보를 분석해서,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별로 어떤 수불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되느냐, 이런 테마에 대한 어떤 실제 레커멘데이션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분석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테마 프로세스 기반의 메뉴도 제공하고, 아까 같이 메뉴를 던져주는 워크리스트를 제공하고, KPI라고 하는 관리 지표도 보실 수 있고, 과연 현재 프로세스가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영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는 이러한 분석 모델을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2년 안에 저희가 제공이 돼서 국내하고 아시아까지 저희가 좀 진출하는 그러한 좀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것들을 좀 홍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을 좀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윈의 장편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재밌어서.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결국 강한 종자가 살아남지 않는다. 공룡이 죽었듯이 강한 종자라고 살아남지 않는다. 똑똑한 종자도 살아남지 않는다. 그럼 인간만 살아남았겠죠. 근데 결국 변화에 적응성이 좋은 놈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클라우드도 트렌디하고, 지금 외국계 ERP 벤더도, 국내 로컬 벤더도 다 클라우드 하죠. 아까 MS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데 과연 그것이 지금 국내에 그렇게 완전 정착돼서 범용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트렌드죠. 변화입니다.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냐는 트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이 국내 시장은 굉장히 독특하죠. 일본이나 어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잘 적용되는 게 국내에서는 꼭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SAP나 오라클도 지금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죠. 클라우드 사업이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영림원은 국내 토종 기업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화의 트렌드 속에서도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GCS에서 저희가 다른 글로벌 벤더에서 갖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할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노하우를 컨텐츠화 시키게 되면, 방금 앞에서 설명해드린 플랫폼과 클라우드와 BI와 비즈업, ERP, 이것들이 빛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1, 2년 내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